저희 전주방송은 2013년 7월 22일 및 2013년 8월 28일 JT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돼지 폐사 의심 물질라와 돼지 집단 폐사 경찰 수사라는 각 제목하에 위 돼지 집단 폐사 보도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가 위 농장에 공급한 사료에서 한국시듐제인 마두라마이신 4ppm이 비공인기관에 의해 2차례 검출됐으며 이 약재가 농장에서 쓰이는 항생제와 섞이면서 독성 물질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돼지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마두라마이신 4ppm과 위 농장에서 쓰는 항생제와 섞여도 독성 물질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돼지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희 전주방송은 2013년 10월 4일 방송한 JT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료에서 독성 물질 나와라는 제목하에 위 돼지 집단 폐사 보도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가 한 농가에 공급한 양돈 사료에서 독성 물질인 마두라마이신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마두라마이신은 달개 콕시듐증을 예방 치료하는 항생제로서 독성 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위 농가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늘부터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권에 부역한 새누리당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국정역사교과서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말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김제에 이어 정읍의 오리농장 5곳이 AI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발생 지역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2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60년 만에 바뀌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고 일부 지역에는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늘 저녁부터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권에 부역한 새누리당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정농단의 성난 민심이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정운천 의원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만큼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시국 촛불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금요일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뒤 토요일 전주 충경로에서 열릴 제5차 도민 총궐기 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횃불로 변한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이 탄핵 찬성에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의 위기이자 기회라며 대통령 교체를 넘어 사유화된 권력을 국민이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평범한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은 날이 갈수록 번져가고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이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국격의 수치이자 국익을 침탈당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에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주권 재민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주의 또는 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로학자인 최장직 교수는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대통령 교체를 넘어 정경 유착과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의 사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것이 그냥 앞선 시기에 단순한 정권 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말이죠. 촛불로 모인 시민 권력이 기존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유화된 국가 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이 중학교는 내년 1학년 교육과정에 역사 과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편성했던 터라 굳이 교육과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에 각종 오류가 논란이 되고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교사들과 협의해 최근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학년 때, 2학기 때 역사를 하던 걸 2학년 때 일반 사회하고 좀 바꿔서 1학년 때 사회만 몇 시간 하고 2학기 때 역사만 이렇게 하는 걸로, 역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과정을 바꿨습니다. 도내에서 내년 신입생 교과 과정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102곳입니다. 중학교 4곳, 고등학교 98곳입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89개 학교는 이미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육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직권 남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2017학년도 교육과정 안에서 역사 교과를 배우지 않도록 학교장 그리고 교사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을 준비해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고등학교들이 신청한 교과서 주문은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이 제작하고 있는 역사 보조 교재가 북한 편향이라는 교육부 비판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내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도내 133개 고등학교와 6개 시험지구 지역교육청을 통해 수험생 2만 1,000여 명에게 성적표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정시 모집을 앞두고 오는 17일 대규모 입시 설명회와 정시 대비 대면 상담실을 교육청 안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 45%가량을 한시적으로 편성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나머지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라북도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교육청이 나머지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내년에도 누리과정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교육청과 협의회를 열어 누리 예산 편성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교육청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된 국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첫 시범 사업인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의 경우 98억 원을 확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37억 원의 국가 예산이 확보돼 전국 시도별로 배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예산을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해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던 국회가 뒤늦게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 편성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정읍의 오리농장 5곳에서 AI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AI 발생 지역은 김제와 정읍 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2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한 오리 농장입니다. 입구는 막혀 있고 방역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을 비롯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5개 오리 농장을 검사한 결과 모두 AI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농장을 포함해 정읍에서만 모두 11개 농장에 닭과 오리 18만 5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달 김제에서 살처분한 오리 3만 마리를 더하면 지금까지 살처분한 숫자가 21만 5천 마리에 이릅니다. 정읍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3개의 거점 소독 시설이 추가되면서 전북의 거점 소독 시설이 모두 32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독 시설을 늘리고 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AI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제와 정읍 모두 철새에게서 AI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은 특히 서해에 접해 있고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독림저수지는 겨울 철새의 주요 서식지여서 언제 어디서 AI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인근 주변 농가들은 특히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는 방문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만이 AI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에 이어 정읍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철 수렵장이 축소됩니다. 전라북도는 겨울철 수렵장 운영 시군인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과 협의해 남원시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 완주군 수렵장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상황에 따라 수렵장을 축소,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병이 발생한 5개 시군에서 모두 17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냅니다. 전라북도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군산과 익산, 김제, 임실순창 등 5개 시군에서 내년 3월까지 모두 17만 천여 그루의 나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인근 74헥타르에 나무 예방주사를 놓기로 했습니다. 60년 만에 바뀌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바뀌고 일부 지역에는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권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지난 10월에서 늦춰진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시행 시기가 내년 2월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과 완주군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60년간 팔달로에 몰린 노선을 혁신도시 등 도시 확장을 고려해 6개 큰 축과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짰습니다. 변화된 도시 공간 구조를 반영한 노선 체계로 구축을 갖다 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안을 마련을 갖다 했으며 60년 만에 노선 개편이만큼 약 2달 동안 충분한 홍보를 갖다 실시를 갖다 해서 전체 노선의 52%가 바뀌고 전체 노선은 116개로 6개 줄어듭니다. 30개 노선이 폐지, 23개 노선이 신설되고 34개 노선이 부분 개편됩니다. 진통을 겪은 지선버스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로 도입 지역은 완주 2서와 3내, 환승 거점인 전주대와 3내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는 14개 노선이 생깁니다. 환승 편의를 위해 무료 환승 횟수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차만 자주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갈아타는 것도 뭐 괜찮지 뭐. 차가 좀 자주 들어야지 너무 멀어갖고. 이번 개편으로 노선당 평균 배차 간격이 4.6분, 하루 운행 거리는 2.6km가 줄어듭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하루에 버스가 200차례 이상 더 다니는 효과가 생겨 시민들이 버스를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11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종합경기장 개발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종합경기장 해법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전주시 의원들은 군산은 물론 전북의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군산조선소 존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감 배정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같이가요 포에버가 전주방송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같이가요 포에버는 오늘 열린 회장 2취임식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방송에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같이가요 포에버는 희생과 봉사를 주제로 38명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김 씨가 진범으로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전주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등 재량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원과 업체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이 전 시장과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간지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7.1도, 전주는 5.9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